자,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둔 이 한동훈 대표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데 이어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을 직접 겨냥하면서 한층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공적 지위가 없는 김 여사 라인을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하는 모양새죠. 독대를 앞둔 상태에서 공격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내일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론의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좀 지지율을 회복해 보겠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나빠서 여권 전체가 지금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떤 식으로든 그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소위 인터넷 매체 뭐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그 차용을 해서 네. 대통령실한테 좀 뭐 결자 해지 비슷한 그런 이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침묵하던 대통령실도요 어제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여사 라인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게 대표적인 불통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소통하는 모습이라면 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민 인식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네. 국민 인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해소해 주려고 해야지 없어. 왜 그래? 이러고 혼내듯이 가르치듯이 하는 건 안 맞고요. 예.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요. 네네. 이게 퍼져 있어요. 왜 퍼져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뭐 기자분들이 보고하는 정보 보고가 일부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라시라고 하는 데서 또 회자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네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단칼에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아니,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 근데 아닙니까? 이제 그 진실이 따로 있다는 걸 그건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는 비서관이나 행정관 이름이 지금 돌아다녀요, 실제.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친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예. 과거의 사례도 보면 예. 청와대나 이런 데에 그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쫓겨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그 청와대 쪽에 그 사람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몰라요. 그럼 대통령이 그 사람을 바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의문을 품었으면 그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일종의 근데 형식 논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미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정무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박영선 전 장관 총리 그 얘기 있었죠. 예.
이게 그러면은 기자들이 취재하거나 국민들이 알고 싶을 때 딱 그 직무와 직제에 맞게 이것이 해소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 직무와 직제가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 사고들이 뭐 사건 사고라 그러니까 좀 뭐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네네.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해소해 줄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오해하는 게 국민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 당시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이 설이 나왔는데 대답을 줬던 사람은 그 당시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이었잖아요. 그 라인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 그 당시에 TV조선이 저 인사를 특종을 했잖아요. 네네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그 기사의 진원지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를 잘못 짚은 거라고 보고요. 예. 물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래서 정무적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은 설령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 그거를 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처럼 네네. 공개적으로 예. 지금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용산에 뭔가를 압박하듯이 요구하는 그 방식 아.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다음 주 초에 만날 거지 않습니까? 네. 양쪽이 다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요구하는 게 이제 이미 다 공개됐어요. 그렇다면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우선 그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독대 날짜를 잡은 것,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러 가지 그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다 드러나 있지만 네. 아마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줄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 그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별로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실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대남 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십상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김대남 씨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람입니다. 배제된 사람은 그 원인을 늘 남 탓으로 돌려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 라인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실체에 대한 규명이 없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다고 이 사람을 요구하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제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무적 조치를 끝냈다고 보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이 법사위 국감에서도요,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압수수색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하렵니까? 이러니까 진짜 공수래 공수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수처가 이때 결연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력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김건희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십시오. 이성윤 의원님,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이거는 지난번에 경고 받았잖아요. 공수처가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적하는 것처럼 수사 결과는 전혀 없고. 자, 보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 호칭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김 여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상황은 그야말로 공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체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세의 어떤 고리를 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의혹에 걸맞게 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좀 과장해서 예. 내지는 좀 약간 표현을 좀 약간 강하게 해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저런 거를 과한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도 예. 김건희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호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별법이면 그냥 특별법에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김건희라는 세 글자를 뭐 김건희 여사님 특별법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웃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어를 하더라도 저는 좀 수준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게 맞다. 국민들한테 아 저거 굉장히 아부다, 우스워 예. 보인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건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짚어보죠. 이 검찰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17일 정도에 내릴 전망입니다. 수심이 소집 없이 이제 불기소 처분할 거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뭐 우선 검찰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네.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어떤 파장들이 예상이 되세요? 뭐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일단 매듭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거는 출발에 불과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 공방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테니까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따지면 네네. 자 이제 검찰은 뭐 이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거는 법률적 매듭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무려 13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소환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 뭐 이제 문재인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정무적으로는 그 이후에 지금 여권의 대응이 미흡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도 못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럼 이거는 법률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문제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문제를 용산이 모른 척하고 아 이건 법률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면이 바뀌어서 예. 정치적 국면으로 바뀌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그거는 뭐 특검도 그중에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기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지만 정치적 해결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시는 것 같은데 특검 이야기도 해줬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표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검찰이 만약에 네네. 불기소를 내리면 예, 불공정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예.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한 걸 기반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모습 이런 예.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없이 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한 정권인데 네네. 내로남불을 넘어서 거의 구제불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이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일부 지지층에서까지 그런 현상들이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요.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의 공연을 기생집에 빗댄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어제 국악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요구를 했죠. 문제가 된 발언과 국악인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양 의원께 묻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까 그 자리를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을까요? 가야금하고 창극 하나 했다고 해서 기생 취급을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죄 안 하면은 끝까지 저지들은 싸우겠습니다. 왜냐? 일단 양문석 의원은 이 발언 4일 만인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자신의 SNS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말은 달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의도는 이제 뭐 본인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네. 그 양문석 의원은 이 국악이 연주되는 곳은 기생집 같은 곳에서나 연주되는 것이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자 지금 뭐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예. 앞으로도 저런 유사한 발언이
또 나올 그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 국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네네.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양문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죠. 또 부산 금정구청장 이 보궐선거에 혈세 낭비라고 했던 이 김영배 의원, 국감에서 이 저속한 발언을 표현했던 장경태 의원 함께 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소가 된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 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기본적으로 이제 당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부각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부각시키는 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예. 국민의힘도 또 선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전 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 당이 이걸 잘못했으면 정말 춘풍추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더 박수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의도를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수였을지언정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거에 걸맞게 그 책임과 권한과 힘에 걸맞게 책임도 지게 만드는 것이 공당다운 모습이고 국민의 신뢰를 더 강화하는 예.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양쪽의 좀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요. 이 최대 격전지를 떠올랐지 않습니까? 일단 김영배 의원의 이 막말에 대해서 이 사망한 이 고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이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이 금정구청의 분위기도 어떤지 궁금하고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와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쪽에서 어느 게 더 힘이 좀 지금 뭐 양쪽에서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판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그 조금만 더 그 여기에 힘을 보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이른바 김영배 의원의 그 이 원인 제공론 재보선 원인 제공론에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김재윤 후보가 예. 무려 62%라는 압도적 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금정구청 내에서 그 김재윤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그 6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그런데 올해 더군다나 6월에 지금 그 김재윤 구청장이 그 현직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보궐선거가 있는 건데 예. 그걸 마치 혈세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런 점으로 따지면 금정구 그 구민들 중에 이제 김재윤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찍었던 경우 아니면 뭐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내일 치러지는 네네.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없던 그 뒤지는 판세가 완전히 뒤엎어진다 뭐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영향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권 단일화를 이뤘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부산이잖아요. 네. 지원 유세 나선 거 이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움이 아무래도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금 현 정권의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목도를 높이는다는 점에서 도움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 좀 전에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원래 사람들은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예. 울고 싶은데 그냥 울으면 쟤 왜 울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조심 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투표가 예.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배 의원 발언 얘기를 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